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사실 호랑이와 파리하게 되면 양자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요즘 거세게 부러지고 있는 반부패 척결 운동을 계기로 이 호랑이와 파리는요 친형제처럼 나란히 거론되곤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호랑이는요 고위급 부패 공직자를 뜻하는 별명이고 파리는 하위급 부패 공직자를 뜻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실태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이 하위급 공직자의 부패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랑이와 달리 파리들은요 인민 대중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반부패 척결 운동의 초점은 호랑이에서 점차 파리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하다면 호랑이와 파리는 대체 부패 영역에서 어떤 이 공존 사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당위 선전부원 상무부장으로 지내셨던 차용춘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호랑이와 파리의 공존 사슬을 주제로 얘기를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호랑이와 파리 하면은 뭐 듣기만 해도 자연히 이 상대를 떠올릴 만큼 아주 형상적으로 지어진 별명입니다. 부패 영역에서 두 줄기를 할 수가 있는 호랑이와 파리는 어떻게 돼서 이 부동한 위치에서 부패라는 같은 모자를 쓰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호랑이와 파리를 동시에 때려잡는다. 이 말은 우리나라 부패 척결이 키워드로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반부패는 우리나라의 전매 특허가 아니죠. 전 세계적 범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화제가 지금 반부패인데요. 그건 어떤 사회제도를 불문하고 일단은 부패 척결이가 많은 그 화제로 지금 나라마다 한개 고민거리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경우 지금 보면 시진핑 총서기가 우리 새로운 당 중앙을 영도하여 집정한 이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전반 그 전방위적인 범위에서의 그 반부패 이것이 지금 최악의 지금 우리 중요한 화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전반 당정 그리고 군부대 기업 사회를 다 포괄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MC도 지적하다시피 그 호랑이와 파리는 그 물체를 가지고 우리 운운한다 할 때 어느 모로 보나 전혀 대칭시킬 수 없는 이런 동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호랑이도 그렇고 이 파리도 그렇고 그 인간에 대한 그 공포 수위도 말이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뭐 어떻게 보면 전자는 뭐 무소불위 그런 그 백수지왕이고 후자는 뭐 보잘것없는 뭐 곤충 따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 하지만 파리도 파리 나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각종 바이러스가 번성한 이런 음지에서 생존하면서 치명적인 이런 병원균을 묻혀가지고 전파시키는 뭐 이런 그 인간들이 유포시켜가지고 하는 그 위험성을 말한다면 파리 또한 아주 미세한 이런 곤충일지라도 호랑이에 못지않은 이런 그 인간에 대해서 큰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그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여기서 보면 주약이 파리 우리 인간사에서 말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저질은 그 전반 그 부패의 그 위험성은 호랑이에 못지않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뭐. 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국의 검찰기관이 검거돼 가지고 일들이 부패 이런 것과 관련된 범죄 안건이 4만여 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연루된 여기 해당되는 연루된 그 사람이 5만 4천여 명 네. 신고 처리된 사람.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뭐 이것은 기본상 영도 간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말이죠.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이 그 부패 안건이 4,500건 자오. 어허. 4,500건. 이것이 그 지난해 동시보다 100%, 22.5% 늘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현급 간부, 현급 이상 간부들이죠. 현급 이상 간부가 4,568명. 상당한 숫자. 4,568명. 이것도 역시 지난 한 해에 비해서 13%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 4,568명이라는 현급 이상 간부 가운데 전급, 전급 부급 간부는 얼마 되냐? 약 한 768명자. 768명. 예. 상당하죠. 여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윤강, 조영강, 영계획,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소영,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망라되고 있죠.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 호랑이 범죄 들어가는 이런 그 아주 회대한 수치도 어마어마하겠지만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행정 직급이가 상당히 높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뢰 범죄자가 얼마 되느냐? 이건 회례인데 수뢰한 사람도 한 1만 한 2천 명 자고 된다고 해요. 이거 수뢰한 사람, 또 회례한 사람, 8천이명, 8천 한 200여 명.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게 100만 이상에 해당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이상 되지 않는 이런 그 부패 이런 분자들은 뭐 여기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참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우리 파리에 대해서 우리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범죄 액수가 가능하게 100만 원 아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하여튼 그 미세한 이런 그 뭐 곤충이니까 호랑이처럼 이렇게 크게는 먹지 않았겠지만은 그래서 그저 한 100만 원 아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고, 두 번째는 행정 이런 직급이가 현급 아래 이런 그 혹은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뭐 말단 공무원도 될 수 있는 이렇게 한달 때 이 파리 수치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 호랑이가 움직일 때 그 주변에 같이 나눠서 맴돌이 치는 파리가 얼마나 많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초원에서 그 호랑이가 그 맹수가 어떤 그 뭐 사슴이나 기타 어떤 그 초식 동물을 한 마리 제껴 가지고 그것을 물어뜯고 먹는 가운데서 그 주변에 파리들 얼마나 많이 모아서 뭐 움직이나요? 뭐 우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호랑이와 이 파리 관계 아주 엄청난 이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 중앙 그 두 개 해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여기는 우리 군중 신변에서 군중利益을 침해하는 이런 파리들도 또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말 아주 그 세세하게 예를 들면 그 어떤 수치를 우리가
그 기층에는 말단에 이런 그 행정급별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죠. 예. 어떤 위에다가 보고하는 수치를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한다거나 가짜 보고를 올린다거나 이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지역에 혹은 어떤 작은 현이 그 어떤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불거가지고 위에서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 보상금을 챙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착복하는 이런 사례. 기록 자기 지역이가 빈곤호 이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이 빈곤호에 해당된 것을 가짜 보고 이것을 해서 또 뭐 챙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이가 진짜 말 그대로 빈곤호, 빈곤 구제를 받게 되는 이런 그 민중들한테 돌아가야 될 대신에 이런 돈들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군중들 신변에서 군중들이 리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파리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한 1만 한 2천여 명 지난 한 해만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못하면 이 액수가 얼마 되겠느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한 지구급에 지구급은 우리 연변 같은 경우가 지구급이죠. 지구급의 한 부국장이 그 회례한 이 같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국장으로 재임한 시간이 딱 2달이 채 안 돼요. 둔 2년이 채 안 됩니다. 22개월이니까 2년 채 안 되는 이 사이에 도합 1억 3천만 원을 벼락같이 수리했습니다. 놀랄만한 숫자네요. 1억 3천만 원. 여기 딱 그 2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리한 이런 그 수치인데 이 수치를 계산한다면 매일 그러니까 매달 600만 원. 그리고 매일 20만 원. 시간당 10,000원. 그리고 이틀에 한 번 꼴인 이런 그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거 대단하죠, 이거. 그것을 받아 챙기는 그 자체가 상당히 빈번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액수를, 그만한 액수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챙겨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뭔가 하면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감추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구급의 부국장이라 하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급이 아니죠. 뭐. 중앙에서 내려볼 때는 뭐 극상에서 파리급을 벗어났다 하거나 파리급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직하는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1억 3천만 원을 벼락같이 수리한 이런 파리를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전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파리들이 한 개 지역사회에 한 4-5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행정급은 뭐 호랑이 미치지 못해도 정말 파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를 찜쪄 먹는 이런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먼 사례는 들지 않아도 우리 지알근대는 우리 연변의 어느 시, 딱 어느 현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한 부형급 간부가 물론 오랫동안 이 그 부동산 이쪽을 많이 관계했던 이런 영도가 보니까 뭐 직권 편의를 이용해서 수리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런 자기 그 개인을 맹글어 놓은 이런 부동산만 해도 수십 채 된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뭐 법이 지금 아마 지금 뭐 심판까지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사회 작은 이런 뭐 사회에 그 행정 직급을 말해도 뭐 파리를 뭐 불과한 이런 그 행정 직급이라 하더라도 그 위치한 환경에 그 사람이 그 행정 그 직급이 그런 성격을 본다거나 그 어떤 환경인가 한 데 따라서 그거는 엄청난 이런 파괴력
예, 이런 그 부패의 이런 상황까지 예, 한 개 지역사회 한 개 부문을 갖다가 요들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 사실 이 자연계에서 이 호랑이와 파리는요 전혀 대칭시킬 수도 연관시킬 수도 없는 존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패 영역에서 호랑이와 파리는요 주역으로 나란히 등장을 하면서 이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주적으로 볼 때 호랑이와 파리 대체 어떤 공존 사슬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제 그 사실 MC가 이제 그 핵심 부분을 딱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호랑이와 파리로 그 관계를 말하면 전혀 대칭시킬 수 없는 이런 그 관계지만은 예, 지금 예, 필경 이 말은 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반부패 이런 투쟁에서 우리가 예, 뽑아낸 이런 아주 예, 정체로운 이런 비유거든요. 예. 너무나 엄청난 이런 비대칭 이런 동물인데 딱 들어보면 정말 아주 생생하게 우리한테 맞춰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관건은 호랑이와 파리는 비대칭 동물이지만은 그 생태에 있어서는 불가분리 이종 관계를 띠고 있다.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 예. 그 마치도 호랑이가 아주 엄청난 덩치가 큰 이런 그 맹수라 하더라도 예. 이 호랑이가 정말 예. 살아나가자면 이 파리들이 이 미세한 이런 이 곤충들이 예. 그 호의를 받으면서밖에 살 수 없는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이런 그 예, 비유가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이제 앞에서 그 내놓은 이런 그 수치 이건 권위성 수치입니다. 네. 이만은 이 호랑이급 이런 그 고위급 영도 간부들이 쭉 수려한 이런 그 과정을 쭉 우리 돌이켜 보면 대부분 파리급 관원들이 그들이 회례절주에 맞춰 가지고 그 수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회례와 수레의 쌍임무를 함께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절대 혼자서는 이 춤이가 형성되지 않아요. 예. 아, 여기 파리들이 갔다가 여기 그 주변에서 날지 않고 하면 이 호랑이는 이 춤을 출 수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다 잘하는 이런 사례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 이미 수레제로 무기징역이 언도돼 가지고 뭐 정치 권리도 지금 종신 박탈당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당한 예? 원래 우리 길림성의 부성장 그리고 우리 전임 연변주당의 서기로 있었던 전학인 예. 참 아주 예, 처음으로 우리가 이 예,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 경악했지요. 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우리 연변에 있을 때 그 인상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예. 정말 청렴한 이런 한계 그 영도 간부로서의 이런 그 모델이 아니겠는가를 또로 모두 그렇게 아주 그 생각했대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지니까 사람들이 그 일종의 허탈감까지 왔습니다. 예. 이거 척감이 말밥이 올라니까 간대사 모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부 그 말이 나온 시간은 꽤 됐거든요. 예, 연변을 떠나서 불과 얼마 안 됐까 벌써 이게 그 말이가 벌써 민간에서부터 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말들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완전히 현실화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 경우에 그 수려한 이런 그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 그의 수레제는 보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이 사람 둘러싸고 움직였던 이런 파리들이 회례지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재료에 나타난 거 보면 95년부터 네. 이 사람이 그 본격적으로 예, 수레라는 이 같은 예, 부패의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95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파를 들여 놓을 때는 벌써 파리들이 주변에 몰아들었다 이것입니다. 예, 이런 파리들이 하나는 이 전시 저택, 전시 사무실, 예? 그리고 기관의 주차장, 슈퍼마켓, 지어는 이 사람이 출장 가는데 예, 비행기 안에서 예, 해외여행 중에 있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예, 이 파리들이 아무튼 이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파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 우리 그 동물 세계에서 그 호랑이가 그 뭐 여러 가지 고기랑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냄새도 벌써 이래고 하니까 파리도 참 몰아들죠. 네. 주변에 붙어가지고 같이 공존공생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그래요. 아, 이런 덩치 큰 한 고위급 정도가 뭐 저택이 있으면 저택이 찾아오고, 예? 슈퍼마켓 있으면 슈퍼마켓 찾아오고, 예? 기관 그 뭐 주차장에 거기 내려가서는 거기 찾아오고, 지어는 해외 출장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까지 파리들이 주변을 맴도는 이런 상황이 줄기차게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뭘 말하자는가 하는 그 수레제는 절대 독립적으로 형성 안 돼요. 회리를 한 사람 없으면 그 수리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 경로를 통해 가지고 95년도부터 이런 파리들이 주변에서 맴돌면서 전학인한테 그 회리한 이런 차수가 자그만치 85차라고 합니다. 예. 85차.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회리의 과학이 수레라는 이런 깜짝 쇼가 지금까지 이렇게 벌려져 온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해 아주 이런 사례가 되는데 여기 보면 많은 재료를 보면 다 그래요. 네. 여기 다른 한 예를 들겠는데 사천성이 어느 한 그 여성 간부입니다. 대단히 청렴한 사람이죠. 네.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실 사업에 방금 여기 입문했을 때 혹은 방금 영도강에 올랐을 때부터 사람들이 아주 탐욕스럽고 원래 보니까 부패를 저지르게 생겼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예. 다 아주 그 청렴하게 척하면은 모두 당위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이 충복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그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강가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그 바지가랑이가 물에 젖기 마련이라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 파리가 성행하고 이런데 일단 들어가서 자기 어떤 사상 이런 그 어떤 무장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사천성이 그 어느 한 부현장이 그 영도강에 오른 지 불과 안 돼서 밑에 그 부하 공직자가 아마 그 명절이 되고 해서 이분한테다가 10,000원 찍어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무슨 인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현금 10,000원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역시 부하가 이 사람 사무실에 와서 뭐 단방 내일 모레는 또 명절이 되고 하니까 그 용돈으로 그래서 1,000원은 뭐 드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 부연장이가 그 자리에서 질책감에 그 돈을 끝내 그 사람이 그 가방에다가 던져요. 그 말을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척하면은 아주 강직하고 오염되지 않은 이런 모양새로 그냥 나왔는데 이렇게 몇 차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자꾸만 밑에 사람들이 자기하고 멀어지는 감을 느꼈다 이거예요. 자기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회례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자기는 멀리하고 그러면 아마 이 바깥으로 주변에서 말 돌겠죠. 그 사람 정말 깜찍하고 이런 거 모르는 이런 걸로 청렴한 이런 그 모델로 이런 많이 부풀어지고 해놓으니까 뭐 이 사람이 판단이 그렇겠죠. 후에 구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 많은 부하들 자기는 멀리하고 자기인데
그 어떤 그 무슨 온역을 만나는 것처럼 자꾸 피하고 가니까 아 이게 아이구나 해가지고 서서히 거기다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뭐 구실이죠 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슨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일단은 예, 결심을 꼭 내려야 되고 그 주변에는 꼭 예, 자기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눈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파리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말하는가? 예. 꼭 회례라는 이 같은 작정한 이런 게 있으면 꼭 술이 이어지기 말이에요. 내가 술이를 경계를 아야겠다 한다 할 때는 이거 회례하는 이쪽이 예, 환경도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간단한 예인데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다 해서 이 고위급 사람들이 직접 그 자기 그 밑에 내려가서 나 돈을 얼마 내 이건 강도지요. 너무나 공개적인 이런 그 수탈, 예? 혹은 그 뭐 깡패처럼 돈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여러 가지 거기다가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회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전학인 같은 이런 안건도 터졌고 뭐 전국에 많은 이 고위급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라 보면 정답이라 봐요. 예. 일보단 사례들의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이민 대중들을 경악스럽게 했죠. 뭐 직권의 그 편리로 해서 회의례 술의 공급 남용으로 이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그 부패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 국가와 인민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양자의 부패 형식과 조성하는 이 후과에는 각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앞에서 그 지적한 그런 그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회례가 없으면 수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예. 또 수례를 외면한 회례란 또 있을 수 없다는 네. 이 한 가지 도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생기고 있는 크고 작은 부정부패 사건들을 둘러보면 그 대부분이가 호랑이와 파리 친밀한 공조 공생이 이 같은 협주국에서 파생된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많은 나라의 그 뭐 이웃나라 무슨 한국도 좋고 뭐 여기 많은 이런 뭐 소위 말해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도 보면 다 뭐 국회의원들과 밑에 어떤 그 기관 단체 그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내막을 둘러보면 거기 그 부패하는 사건은 다 이런 그 다 있죠. 뭐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천하만물은 다 그 외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쌍으로 있다는 겁니다. 쌍으로. 예. 그 따지보면 상당히 그 이민 말이죠. 예. 그 파리는 비록 미물일지라도 정말 호랑이와는 파트너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오름직하다. 때문에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때려잡는다는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그 어떤 그 부패 척결에서 그 용량이냐 최적 이런 그 개념을 떠나서 그 호랑이 그 덩치큰 호랑이하고 미개한 그 파리를 함께 때려잡는다는 게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 단순한 그 어떤 그 호랑이 같은 덩치 큰 이런 용량, 혹은 또 뭐 파리처럼 그 체적인 눈에 보일까 말까 이런 이것을 떠나서, 호랑이와 파리 그 상호 이존 상호 포용 그리고 생존 사슬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은 여기 그 원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할 필요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파리가 끓지 못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이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게 만약 그 사람의 급이가 높든 낮든지 간에 권력이라는 게 있으면 꼭 그 권력에 해당되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단 공직자라 하더라도
말단 공직자 주변에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더 작은 파리들이 또 있긴 말이에요. 네. 모든 게 쌍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공직자가 특별히 행정 직별이 클수록 덩치가 클수록 그 그림자는 더 클수 말이에요. 네. 때문에 우리 그 부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 그림자다. 예. 이렇게 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소불위 그 호랑이나 그 얄미운 그 파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예, 분석해 보면 똑같이 거기 걸맞는 어떤 신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파리가 무슨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그 파리를 그렇게 거기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단 우리 밥상 차려놓고 하는데 밥상에 달려들거나 막 아주 그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이 귀찮을 정도로 한달 때는 우리가 참 아주 그 네, 괘씸한 존재를 느끼지. 보통 평소에는 거기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호랑이도 아주 점잖은 그 백수지왕으로 참 동물원이나 그 어떤 그 수림 속에서 활발할 때는 참 아주 그 경이로운 것이 생기는 이런 존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전학인 같은 이제 이런 사례인데요. 이분이가 그 당시 연변 주당이 서길로 올 때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성당위 상무위원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 사람이가 지구급의 수장이면서도 연변은 이 특수한 이런 고장이죠. 그래서 꼭 부성급 대우를 받고 여기로 오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부성급 이런 대우를 받는 이런 자치주 제1인자로서 참 그 당시 우리 그 연변의 그 각급 간부들한테 비친 이런 그 형상은 참 멋졌어요. 예. 정말 머리 한 가락 염색한 게 없이 아주 흰 머리칼. 예. 우리 옛날에 그런 머리를 연상할 수 있는 게 전인영입니다. 예. 조덕회 초대 그 주장을 비롯해서 그때 우리 그 로령도들을 떠올릴 때면 자연히 전인영을 떠오르는데 역시 아주 존경받는 우리 로령도인데 전인영 그 당시 우리 각급의 령도들과 만나가지고 그 인사를 나눌 때 그때 그 형상은 참 멋졌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다가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이가 그때도 참 아주 좋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55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나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올해로 55살인데 이제 내 연변에서 뭐 더 어떻게 뭐 잘해가지고 뭐 위에 올라갈 이런 거는 언영 접었다는 거죠. 내 나이가 좀 언영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이것을 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이런 사업 이런 강의로 삼아가지고 우리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다짐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참 우러러 보였어요. 그리고 그 회의 후에도 쭉 이래 보면 바깥에서 혹시 이래 만나도 참 아주 친절한 형사.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아주 그 온화한 모양으로 보는 사람보다 다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고 참 아주 보기 좋은 이런 형상이 됐는데 그거는 뭐 비단 제 한 사람뿐이 아닐 겁니다. 아주 참 소박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진솔하고 아주 청렴할 것 같고 뭐 이런 백도엉이 형상이 됐는데 따져보니까 그때 이미 이분이가 이미 수년간이 95년도니까 그기가 그때 그 55살이니까 그 전에 이미 수년간의 수리의 경력을 착착 쌓아가지고 호랑이 성체를 이미 거의 형성한 그때입니다. 이미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성질을 형성해가지고 연변이 딱 도착한 거죠. 그런데 연변 사람들 앞에다가 보여준 이미지는 그렇게 멋진 이미지를 보여줬거든요. 사진은 호랑이 성체를 다 형성했는데 그리고 벌써 이 사람이 여기 올 때 단독이 아닙니다.
그 주변은 역시 앵앵하면서 파리들이 가득 달라붙어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금 쭉 그 주변을 보면 거기 이름들이 뭐 쭉 나뉘어 있는 거 보면 거기 이 사람이 연변에 와서 이렇게 셀로 둔갑된 이런 파리들이 아닙니다. 예. 다 거기서부터 여러 곳에서 달고 이런 파리들이죠. 예. 그래서 보면 이 호랑이와 파리 같은 이런 그 공존 공생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건 물론 우리가 후에 안 사실이겠지만은 예. 그래서 보면 여기서 참으로 예. 호랑이와 파리 이런 공존 관계는 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다. 예. 그리고 또 이 호랑이와 파리 서로 간에 그런 이익 관계가 있어요. 이 이익 관계가 형성된 관계 어떻게 되는가? 호랑이가 이 파리를 저리 가라 쫓지 못합니다. 예. 이미 내 거기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들은 더 대담하게 달리붙습니다. 아, 네가 얼마 먹어도 이미 먹은 게고, 예? 내가 네 제대로 내 욕으로 만족하시 난 너를 확 어찐다는. 그렇잖아요. 이미 바로 그 세상에 드러놓은 이런 꼴이 됐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관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파리들 욕으로 무작정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 보면 이런 사례 내 자료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그 정말 착감 있는 아주 청렴한 이런 간부던데 그 역시 섬서성의 한 그 지도 간부입니다. 예. 역시 상당한 위치까지 그 청급 정도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예. 이 사람이 보통 이 탐관들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예, 심사를 받을 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터쳐놓는 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그 보면 하나는 나는 농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농민의 아들이 어땠길래? 예, 거기는 농민은 아주 순박하고 선량하고 예? 법 모르고 사는 이걸 부각시키는 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량하고 순박하고 예, 이런데 혹 잘못해서 이래 저지르는데 막 용서해달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당관 이런 부패분자들이 감옥에서 혹은 심사를 받을 때 쓴 이런 그 참의록 보면 그게 한 기자가 50명자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다 나는 농민의 아들부터 시작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 어떻게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이런 꼼수지요. 정치적인 꼼수. 예. 두 번째는 뭐인가? 친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것도 그래요. 그 섬서성의 그 친구가 원래는 어느 수리 전역학원에 여기를 졸업하고 원래는 대학에서 교편 잡다가 행정으로 내려와 가지고 상당한 위치까지 일사천리 올라갔죠. 근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라는 게 우리 또 쉽게 말하면 파리죠. 그 주변에서 갱갱갱거리며 댕기는 파리들. 그 사람 적감인 친구 아닙니다. 모르던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주머니에다가 찔러주고 하니까 친구 된 거죠. 파리죠 사실. 근데 이런 파리들의 특점이가 이 사람이 어디를 정근가게 나면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다녀요. 예. 이 호랑이가 니 같이 가자 이래 부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는가? 이 사람들도 자기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큰 항목을 내 꼭 이 호랑이한테서 내 빼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그 위치에 가기만 하면 그 아주 그 손쉽게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지역에 저쪽 지역 가면 또 거기 찾아가서 또 쑤시었고 항목을 쟁취하고 그러면 정말 낚싯줄을 멀리 내려가지고 내 돈은 얼마는 거두겠지만 그보다 엄청난 돈을 내가 다시 예?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따라다니죠. 예. 호랑이가 어디를 정근해 가면 또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적잖은 이 부패분자들은 나중에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는 자기 농민의 아들이라니 그 강조하면 나를 어떻게 좀 많이 좀 보살펴 다니는 것만 두 번째는 친구들 날이 이렇게 맹그렸다니 이 다 가짜죠. 친구들이 그래 친구들 있는 사람은 다 문제 생겨.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하는가 하면 이 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파리들이 자꾸만 그 옆에서 끌으면서 예.
이런 토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학인도 그렇고 이제 내가 사례를 든 몇몇 사람들 다 이런 겁니다. 네. 모든 게 그럽니다. 권력 감독이가 느슨한 틈새를 이런 빠져가지고 그 은신 변형수를 쓰다 보면 예, 이 무서운 호랑이나 얄미운 파리들도 예, 아주 참 아주 국민들한테는 그지없이 선량하고 청렴한 이런 그 군자 이런 인민이 충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뭐 알지만 소영 같은 분도 그래요. 그분 뭐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만이는 이 지역을 정근에 나간 다음에 뭐 강소성에 갔을 때 아마 그랬다는 말도 듣고 왔는데 그건 우리가 무슨 그쪽을 뭐 조사를 해보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전학이나 소영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아주 그때는 정말 민간에서는 조유롭 같은 간부라고 거기다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주 청렴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가상이 그냥 그 미혹되고 모르는 겁니다. 그 위장수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사람들이 그 사례에서 우리가 호랑이와 파리는 어떤 상황에도 뛸래야 뛸 수 없는 이런 공존 공생 관계구나. 이것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 탐욕이 눈을 멀게 했지요. 결탁과 함께 이 호랑이와 파리는 부패 척결의 그 두 상대로 또 양자의 공존 사슬을 끊고 또 호랑이와 파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야만이 이 반부패 척결의 철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는가요? 여기서 제가 참 아주 그 보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한 말씀, 그 권력을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꾀 속에다 가둬넣어라. 야, 이 말이 영 그 이해하기 힘든 말인 같은데 이것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원천적으로 아까 제가 권력이라는 이 자체는 그 부패란 자체는 권력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권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권력을 제대로 다 이거 잘 장악 못하면 그것이 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 시진핑 중앙 그 총서기가 이 권력이라는 이것을 제도적 장치가 되는 꾀 속에다가 딱 가다 넣어라. 그래서 이것을 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그 제도적인 장치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아주 그 의미가 심장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이 꾀 속에 딱 이 장교적 제도적 장치가 들어가서 이것을 가다놨기 때문에 하나는 부패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경계책, 경계라는 이런 딱 그게 그 보완돼 있고 부패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비책, 그리고 또 부패하기 어려운 보장책으로 결성된 그 같은 어떤 시스템이 제도적 장치로 어떤 그 공공 권력이 탈선을 원천 봉쇄하라는 이런 현명한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뭐 가능성들을 원천 봉쇄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그 파리들 따라다니는 것처럼 매개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그 감시합니까? 몰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당의 그런 당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것을 갖다가 주입하는 외에 우리 권력자들은 역시 그 권력을 제도적 장치가 하는 이 꾀 속에다가 딱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그 전반 정치 체제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인민이 충복으로서 이것을 내가 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정말 인민의利益에 맞는 이런 상황에서만 휘두르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고 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는 이런 결과로 나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방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호랑이와 이 파리 생존 사슬을 절단하는 이 방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반부패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풍토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파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풍토가 뭡니까? 그 장소가 어지럽고 불결하고 이러면 파리가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구더기로부터 번식해서 그 유충으로부터 파리가 생기는 거죠. 곤충.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면 하나는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 소독제도 치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파리 한 마리, 유치 한 마리 끊기면 인차 그것을 제때 잡아가지고 그 깡그리 소멸해 버려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환경을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환경 정화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 환경에 속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치도 이 환경을 벗어져서 저 진공 속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도 이 풍토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 자신이가 어떨 때는 알게 모르게 파리가 번식하는 이런 나쁜 풍토로 전락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 민중들이 절대 대부분 민중들이 그렇지 않아요. 부패분자, 이 부패 이런 그 온상에 대해서 정말 뼈를 정말 이를 갈면서 증오하거든요. 예? 아주 그 혐오감 느끼고 하지만은 일단은 이게 자기하고 관계되는 때는 그것은 느슨하고 관대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내가 무슨 어디가 일을 처리하자도 그 아는 사람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한 4,000명이 해당돼서 설문지를 뿌려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까? 저는 옳다는 게지. 우리 중국 연설에서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처리하자면 내가 아는 사람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옳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100분지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자도 그저 멍청해서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면 그저 가서 거부터 시작해서 한 1야드 번 줄 서야 됩니다. 그게. 예. 근데 이거 시끄러워서 그 아는 교수나 찾아가지고 전화 안 통하면 되겠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매개인이 이렇게 갈라붙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뒷문거리 아닙니까? 이거. 이런 뒷문거리가 이 사회의 한계 토양으로 되고 풍토가 되고 무슨 일이 걸릴 때는 뒷문치기를 하고 이러면 나머지는 그저 애매한 일반 그저 백성들밖에 남지 않지요. 이러면 자꾸만 특권 세력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또 일부 사람들이 나도 그 아는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그 아는 사람이란 게 그저 인사라면 생기는 겁니까? 찔러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풍토를 자꾸만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고 이것을 만들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파리들이 번식하는 이런 그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는 이런 걸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 반부패 투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가 다 여기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생각한다는 이거입니다. 마치도 여기는 그저 뭐 영도가 뭐 관계되고 우리 일반 백성은 무슨 그 뭐 관계는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정치 이거 우리 정치권에서 모든 이런 건 우리가 다 한 표를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감독하는 방면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저 사람이 불결한 걸 봤는데 안 한다. 거기다가 한 표를 아예 찍겠다. 이런 것이 점점 이후에는 더 가시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고장이 파리와 호랑이 공존 공생의 이런 그 풍토가 없어지게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건 우리 매개인이가 여기 주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당의 선전부 원상무 부부장이셨던 최영춘 선생님을 모시고 이 호랑이와 파리의 공존 사슬을 주제로 얘기를 가져봤습니다. 네, 퇴직 후에도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주시 또 좋은 말씀 주신 소중할 시간을 내주신 부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부패는 당과 정부의 형상을 흐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사회 공정 공평을 파괴하고 이민 대중들의 이익을 해치는 암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전면적인 초회사회 건설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위대한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호랑이와 파리의 생존 공간을 최대한 좁혀서 개혁 개방의 푸른 등을 켜줘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와 파리는 부당한 형식으로 부패 영역에 잠재했지만은 국가와 사회에 주는 영향은 마찬가지로 엄중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랑이와 파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생존 공간과 관습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부패 제도 건설의 강화와 권력 감독의 양날 포금 아래 호랑이와 파리가 이제는 설 자리를 잃고 보다 법제적이고 공정 공평하며 활력이 차넘치는 이 사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의 김대영,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이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